이번 분기 외국인 유치 할당량, 미달. 빨간 글씨로 찍힌 그 숫자를 노려보던 중국 관광청의 한 신입 공무원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을 전부 우리 중국으로 돌려놓겠다고요? 그는 그 길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고 중국으로 오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쏟아냈어요. 콧대 높던 이 공무원, 도대체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분기 제 앞으로 떨어진 인바운드 유치 할당량은 외국인 관광객 10,000명이었습니다. 외국인 10,000명을 우리 중국으로 송객해와야 신입인 제가 겨우 본전치기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솔직히 그 숫자를 보자마자 저는 코웃음부터 났습니다. 늦었네요. 제 소개가. 저는 장하오라고 합니다. 중국 국가관광청 인바운드 유치과에 갓 들어간 신입 공무원이에요. 아, 오해는 마세요. 제가 시험을 잘 봐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워낙 든든한 분이셨거든요. 그 덕에 입사하자마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꿰찼지만 그만큼 윗선의 눈초리도 따가웠어요. 백으로 들어왔으니 송객 실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였죠. 제 하루는 온통 숫자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송객 실적부터 확인하고 전담 여행사들과 B2B 상담회를 잡고 송객 1명당 떨어지는 수수료를 계산하고 다음 분기 유치 할당량을 들여다봤어요. 저에게 외국인이란 한 명 한 명이 곧 숫자였습니다. 데려오면 실적이 되고 못 데려오면 미달이 되는 그런 숫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보고 감탄하는지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로지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돌려세울까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5,000년 문명,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위대한 중국의 관광을 파는 사람인데 외국인만 명쯤이야 식은 죽먹기라고 봤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미국 관광시장조차 한 수 아래로 봤어요. 그런 제 눈에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관광이 자꾸만 우리 중국의 송객 실적을 갉아먹는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땅에 무슨 볼거리가 있다고들 그렇게 몰려가는지 저는 정말이지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무렵 제 책상에는 속을 뒤집어 놓는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쪽 6허,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빠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럽이며 미국이며 일본의 3커들, 그 개별 관광객들까지 죄다 한국으로 몰려간다는 겁니다. 1인당 지출액이며 재방문율이며 관광 지표란 지표는 죄다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단정했습니다. 뻔하지. 한국이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끌어모은 거품이야. 사실 그 보고서에는 우리 중국의 인바운드 숫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외국 손님이 우리보다 한국으로 더 몰린다는 거였어요. 윗선은 그 원인을 분석하라고 했지만 우리 부서가 내놓은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서. 단 한 번도 외국 손님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불편을 원인으로 적은 보고서는 없었어요. 그건 금기였으니까요. 우리 시스템을 탓하는 건 곧 윗선을 탓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노려보다가 문득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에 가 있는 그 상커들을 제가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설득해서 통째로 우리 중국으로 송객해오면 어떨까? 그러면 미달이던 제 유치 할당량을 단번에 채우는 건 물론이고 콧대 높은 한국 관광의 길을 꺾어 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길로 윗선에 기획안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 중국으로 유치해 오겠습니다. 상커 한 명 한 명을 직접 돌려 세우겠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외국인 몇 명만 붙잡고 위대한 중국 관광의 매력을 브리핑하면 다들 그 자리에서 한국 일정을 취소하고 중국행 비행기표를 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자, 이제 저 콧대 높은 한국으로 날아가 진짜 관광대국이 어디인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 명동이라는 거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 사람까지 온갖 나라 말이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 됐네. 그만큼 손객해 올 상커가 많다는 뜻이니까. 저는 클립보드와 작은 카메라를 챙겨 들고 인터뷰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붙잡고 위대한 중국 관광의 매력을 브리핑해서 다음 여행지를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려세우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만든 중국 관광 홍보 책자를 한 손에 들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외국인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그저 제가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관광 자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 거리에 있는 외국인 절반만 돌려세워도 이번 분기 할당량은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 저는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머릿속에 시나리오까지 다 짜두었어요. 제가 위대한 중국의 매력을 브리핑하면 외국인이 감탄하며 그럼 다음엔 꼭 중국으로 갈게요 하고 약속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받아 적을 설문지까지 깔끔하게 출력해왔어요. 칸이 무려 100개나 됐습니다. 100명을 돌려세우겠다는 각오였죠. 게다가 저는 명동 거리를 슬쩍 둘러보며 속으로 점수까지 매겼어요. 저 유럽 커플은 쉽겠다. 저 미국 청년은 콘텐츠 욕심이 많아 보이니 만리장성 사진 몇 장이면 넘어오겠고. 그야말로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켜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며칠 뒤 어떤 표정으로 이 거리를 떠나게 될지, 그리고 그 100칸짜리 설문지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을 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관광 설문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다음엔 위대한 중국으로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커플이 한국 여행의 불편함을 줄줄 늘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한국이요? 정말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밤이 너무 안전해요. 우리 둘이 새벽 2시에 골목을 걸어 다녔는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카페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고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남자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다음엔 중국도 가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휴대폰 지도가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길을 못 찾아서 며칠을 헤맸어요. 그게 좀 다시 갈 엄두가 안 나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듣고 준비해온 멘트를 줄줄 읊었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자금성이 있고 시안의 병마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고궁하고는 규모부터 다르죠. 한번 오시면 그 스케일에 압도되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마음이 돌아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는 거예요. 스케일은 멋지죠. 그런데 거기서 가족한테 사진 한 장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저번엔 호텔 와이파이까지 막혀서 도착했다는 연락도 못 했거든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엔 만리장성의 웅장함만 가득했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엔 도착 연락 한 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아, 그건 설정 문제예요. 다음엔 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 커플이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중국의 스케일을 몰라보는 안목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사람은 휴대폰을 짐벌에 끼워 들고 다니는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더군요. 저는 또 물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콘텐츠라면 위대한 중국이 훨씬 풍부한데요. 그러자 청년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천국이에요. K-팝, 드라마 촬영지, 게다가 밤새 문을 여는 가게들. 새벽 3시에도 편의점이 환하게 열려 있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제 영상 조회수가 한국 와서 2배가 됐다니까요. 저는 우리 중국을 들이밀렸어요. 중국으로 오세요. 만리장성도 있고 볼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중국에선 제가 영상을 못 올려요.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심지어 지메일도 다 막혀 있어서요. 영상 만드는 사람한테 그건 좀 치명적이거든요. 한국에선 촬영하면 그날 밤 바로 업로드가 되는데요. 게다가 저는 미국 사람이라 비자도 따로 받아야 하고 입국할 때 숙소며 신고할 것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그 차단이 이 사람들에겐 못 가는 이유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청년이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솔직히 제 채널 구독자들도 한국 영상은 막 보는데 중국 영상은 보고 싶어도 제가 못 찍어와요. 거기선 자료 검색도, 지도도, 번역도 다 막히니까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속이 뜨끔했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만의 질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라는 말이 그날따라 어쩐지 제 입에서도 군색하게 들렸어요. 세 번째는 일본에서 온 여성 관광객이었습니다.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 자주 오시나 봐요. 다음엔 중국은 어떠세요? 그분은 차분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벌써 5번째예요. 음식이 정말 입에 맞고 화장품이며 옷이며 살 것도 많고요. 무엇보다 한복을 빌려 입고 고궁을 걷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고요. 저는 우리 중국을 권했습니다. 중국에도 멋진 옛 궁궐이 많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그러자 그분이 살짝 곤란한 듯 웃었어요. 사실 작년에 중국에 갔었는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는데 다들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라고 하던가요. 제 신용카드는 안 받아서 현금도 잘 안 통하고 외국인이 그 결제 앱을 등록하는 것도 어찌나 복잡하던지 결국 사고 싶은 걸 한참 못 샀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분이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어느 가게에 가도 제 카드가 그냥 다 돼요. 면세도 바로바로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쇼핑을 하게 되죠. 저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편한 그 모바일 결제가 외국인에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장벽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관광에서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웠으면서 정작 우리는 그 외국인이 돈 쓸 길부터 막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곧 다 외국 카드도 되게 바뀔 겁니다. 사실 저도 자신은 없었지만요. 그분은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다시 즐겁게 명동거리로 쇼핑을 하러 사라졌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았고요. 그 다음엔 태국에서 온 여성 2분을 만났습니다. 피부과며 성형외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관광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병원도 깨끗하고 외국인 통역도 붙여주고 시술 끝나고 회복하는 동안 호텔이며 관광이며 다 연결돼 있어서 편해요. 게다가 화장품 쇼핑은 덤이고요. 저는 우리 중국을 권했어요. 중국에도 큰 병원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자 그분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중국은 병원 예약이며 안내며 다 중국어라 외국 환자가 혼자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들었어요. 검색을 해도 영어 정보가 거의 없고 길찾기 앱도 막혀 있고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걸 다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서요. 저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아픈 사람조차 마음 놓고 올 수 있게 길을 닦아놨는데 우리는 멀쩡한 사람도 헤매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은 상담 시간이 됐다며 친절하게 안내된 병원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 한 칸도 못 채운 설문지를 든 채 멀뚱히 서 있었어요. 인터뷰가 거듭될수록
한국이 외국 손님의 온갖 경우를 다 헤아려 놨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관광객만이 아니라 콘텐츠 만드는 사람도, 쇼핑하는 사람도, 가족도, 심지어 아픈 사람까지요. 한국은 손님이 어떤 사정으로 오든 불편하지 않게 길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자 저는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명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에서 일하는 중국인 가이드 왕레이를 만났어요. 같은 중국 사람을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꾸 우리 중국 여행이 불편하다고 해요. 길도 못 찾겠다, 결제도 안 된다, 영상도 못 올린다고요. 그러자 왕레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데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잠깐 반짝하는 거지 곧 다 우리한테 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흔들리던 자신감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중국이 최고라고요. 그런데 헤어질 무렵 왕레이가 슬쩍 이런 말을 흘렸어요. 그런데 장 선생, 솔직히 저도 처음 서울 왔을 땐 깜짝 놀랐어요. 밤에 여자 혼자 길을 걸어도 아무 일이 없고 가게마다 외국 카드가 다 되고. 우리 쪽에선 보기 힘든 풍경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 중국이 더 크니까요. 그 마지막 한마디 덕에 저는 또 안심했지만 사실 왕레이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중국 사람이라도 바깥 세상을 오래 겪은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굴 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메아리였지만 그때의 저는 그 메아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레이는 헤어지면서 제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장 선생,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외국인들 말 하나하나에 흔들리면 이 일 못합니다. 그냥 본국에는 한국 관광은 거품이고 곧 우리가 추월한다고 적어서 올리면 돼요. 위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게 그거니까. 저는 그 말에 잠깐 솔깃했어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한 길이었으니까요. 사실대로 적으면 제 무능이 되지만 위에서 듣고 싶은 말을 적으면 저는 일 잘하는 신입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며 헤어졌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끼리 모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자리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바깥의 진실이 아무리 두드려도 그 안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어깨를 펴고 카페를 나섰어요. 그래, 다음 인터뷰에서는 반드시 한 명쯤은 돌려세우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요. 100칸짜리 설문지에 첫 칸이라도 채우고 말겠다고요. 다음으로 제가 붙잡은 건 독일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교통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해요. 카드 한 장이면 버스도 지하철도 다 타고 영어 안내도 잘 돼 있고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에 이만한 데가 없어요. 저는 또 우리 중국을 권했습니다. 중국 도시들도 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땐 안내가 다 중국어라 영어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영어로는 잘 안 나오고요. 가족끼리 길 한 번 찾으려면 한참을 헤맸어요. 저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그 중국어가 외국인에겐 거대한 벽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영국인 노부부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한국은 참 묘해요. 5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번쩍이는 마천루가 서 있고 그게 또 어색하지 않게 어울려요. 옛것과 새것이 같이 사는 도시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풍경을 보러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이 또 좋은 게 영어 안내가 잘 돼 있고 길도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노부부는 며칠 전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어봤다며 휴대폰 사진첩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런 걸 직접 입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손주들한테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여행은 결국 추억을 남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라면 그 사진은 손주에게 곧장 가닿지 못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막아둔 그 수많은 통로들이 결국은 손님의 추억까지 가두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며 우리 중국을 권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불편을 듣게 될지 슬슬 겁이 났거든요. 가족 단위 손님은 우리 관광청이 가장 공들이는 표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서너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머무는 날도 길고 쓰는 돈도 많으니까요. 그런 가족들이 한국의 지하철 한 장에 반해서 우리 중국은 아이 데리고 헤매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립보드에 비입이 상담회 자료로 못 씀이라고 작게 적였어요. 본국에 가져갈 만한 칭찬은 단 한 줄도 건지지 못한 채 못쓸 메모만 자꾸 늘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의 매력은 하나씩 새롭게 쏟아지는데 우리 중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거든요. 길을 못 찾겠다, 결제가 안 된다, 검색이 안 된다,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저는 그게 다 사소한 불편이라고 우기고 싶었지만 그 사소한 불편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붙잡은 건 콘서트장 앞에 줄을 선 멕시코 청년들이었습니다. 손에 응원봉을 든 채 잔뜩 들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먼 데까지 콘서트 하나 보러 오셨어요? 중국에도 큰 공연장 많은데 다음엔 중국으로 오시죠. 그러자 한 청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다 있는 곳인걸요. 게다가 공연이 끝나고 새벽에 나와도 친구들이랑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걸 바로 SNS에 올리면 멕시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고요. 제가 중국 공연장을 권하자 청년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요. 중국 가면 우리가 쓰는 앱이 다 안 된다면서요. 사진을 올려도 친구들이 못 보고요. 우리한테 공연은 보는 것 반 자랑하는 것 반이거든요. 못 올리면 반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저는 공연장 규모만 따졌는데 이 친구들에겐 그 순간을 바로 나눌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으니까요. 우리 중국은 그 나눔을 처음부터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신이 나서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방금 찍은 콘서트 영상을 실시간으로 멕시코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답장을 보내며 다음엔 자기도 한국에 오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한 명이 지구 반대편에 또 다른 외국인을 한국으로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관광 마케팅이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수십억을 들여 광고를 만들어도 못하는 일을 한국은 외국 손님 손에 들린 휴대폰 한 대로 공짜로 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단 하나, 그 휴대폰이 한국에선 막힘없이 작동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휴대폰을 막아놓고 왜 손님이 안 오느냐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엔 중동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부모님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이 다니기에 참 좋아요. 밤에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마음이 놓이고요. 요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쇼핑도 편하고요. 저는 우리 중국을 권했어요. 중국도 큰 도시가 많습니다. 쇼핑이라면 빠지지 않죠. 그러자 그분이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보고 싶긴 한데 우리 국적은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고 입국할 때 숙소며 거주 신고며 밟을 절차가 많다고 들었어요. 결제도 그 모바일 앱이 아니면 어렵다고 하고요. 아이넷을 데리고 그 절차를 다 밟을 생각을 하면 솔직히 엄두가 안 나요. 한국은 그냥 카드 한 장 들고 오면 다 되는데요. 저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1인당 지출액이 크니 잘 모셔와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면서 정작 우리는 그 가족이 들어오는 문턱부터 잔뜩 높여놓고 있었으니까요. 그 가족이 떠난 뒤 저는 클립보드에 적힌 빈칸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제야 한 가지가 또렷해졌어요. 제가 인터뷰한 외국인들은 한국과 중국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위대한가로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쪽이 더 편한가로 고른 거였어요. 비자가 필요 없고 카드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밤에 안전하고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으로요. 그 작고 실용적인 기준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5천년 문명도 세계 최대의 인구도 거대한 만리장성도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위대함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누리러 오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서 또 애꿎은 클립보드만 탁탁 두드렸습니다. 인터뷰가 자꾸 어그러지자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서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중국 관광 홍보 책자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한 중국 관광, 한번 보세요. 만리장성, 자금성. 그런데 외국인들은 정중하게 손을 내저으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근처 쓰레기통에 넣기도 했어요. 한 외국인은 책자를 받아 들고 만리장성 사진을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가면 인터넷 돼요? 인스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머뭇거리자 그 사람은 씩 웃고는 책자를 돌려주며 가버렸어요. 저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위대한 만리장성 사진보다 인터넷 되냐는 질문 한마디가 더 무겁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거절당하다 보니 슬슬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외국인을 아예 붙잡고 중국 관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10분을 떠들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예의 바르게 들어주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 좋은데요. 거기서 제가 구글 지도를 쓸 수 있나요? 저는 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정작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책자를 다 나눠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제가 길을 잃은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도무지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한국지도 앱을 깔았습니다. 그러자 길이 척척 나왔어요. 골목 하나하나, 버스 정류장 하나하나까지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위대한 중국 관광을 팔겠다고 온 제가 정작 한국 앱이 없으면 길도 못 찾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중국에서라면 외국 손님은 이 앱조차 깔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 막혀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 길을 한국 앱이 안내하는 대로 터덜터덜 걸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도 받지 않은 홍보 책자만 잔뜩 남아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관광 안내소 앞에 서 있던 한국인 가이드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도 불편한 거 많잖아요. 외국인들 구글 지도로 길 찾기도 제대로 안 되고 해외 카드 거절당하는 데도 있고 언어도 안 통하고요. 한국이라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이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는 화도 내지 않고 차분히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그런 불편이 있어요. 구글 지도는 길 찾기가 좀 제한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앱을 깔면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앱 하나만 깔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튜브도 인스타도 구글도 전부 그대로 됩니다. 불편한 부분은 앱 하나로 메우면 되는 거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그런데 중국은 앱을 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만리방화벽으로 다 막아두셨으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선 한쪽은 앱 하나면 되는 불편이고 다른 쪽은 손 쓸 수 없이 다 막힌 불편이에요. 그게 같을까요? 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가이드는 화내지도 비웃지도 않고 차분히 덧붙였어요. 저는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멋진 곳이 정말 많죠. 그런데 손님으로 가보면 멋진 풍경보다 먼저 부딪히는 게 그런 불편들이거든요. 지도가 안 되고 검색이 안 되고
카드가 안 되고 사진 한 장 올리기 어렵고 그게 쌓이면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다시는 못 가겠다가 돼요. 관광은 결국 그 며칠을 손님이 얼마나 편하게 보냈느냐로 기억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박혔습니다. 명색이 관광청 공무원인 제가 정작 손님의 며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늘 만리장성이 몇 미터인지 관광지가 몇 개인지만 외우고 다녔지. 손님이 도착해서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그 순간은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이드는 마지막으로 제가 들고 있던 클립보드를 슬쩍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설문지에 손님한테 중국에 오겠느냐고 묻는 칸은 많은 것 같은데요. 손님이 뭐가 불편했느냐를 적는 칸은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100칸짜리 설문지에는 오직 중국으로 가겠다고 답했는가만 있었지 손님의 불편을 묻는 칸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손님의 마음을 받아 적을 자리조차 만들어두지 않은 채 그들에게 답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드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는 몰아붙이지 않고 다른 외국인 손님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우리 관광청은 늘 비입이 상담회를 몇 번 열었다, 로드쇼를 몇 개국에서 했다를 실적으로 자랑했지만 정작 손님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 한국인 가이드 한 명이 우리 부서 전체보다 손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떠난 뒤 저는 명동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온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었거든요. 지도를 켜면 길이 척척 나왔고 영상도 잘 보였고 카페 와이파이도 비밀번호만 받으면 그냥 연결됐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라면 외국 손님은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호텔 와이파이마저 막혀서 가상사설망이니 이시민이 하는 걸 따로 깔지 않으면 인터넷 한 번 쓰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저는 그제야 제가 평생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온 그 막힘이 바깥 세상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불편인지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질서라고 불렀지만 외국인들은 그걸 못 가는 이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외국 손님이 평소처럼 검색하고 길을 찾고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평범함이 사실은 엄청난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늘 자랑하던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성벽,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우리는 늘 가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외국 손님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그 가장들이 아니라 왜 지도가 안 켜지지, 왜 카드가 안 되지, 왜 검색이 안 되지 하는 작은 벽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큰 것만 보여주려다 제일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깨달음을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기획안도 제 자존심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위대한 중국이라는 자부심까지 다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관광안내센터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광의 약점을 찾아내서 제 기획안에 어떻게든 써먹을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화면에 떠있던 숫자들이 오히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관광 담당자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서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의 전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가까운 9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96%로 나왔어요. 저는 그 숫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당자가 한 줄을 더 짚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무엇인지 아세요?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바로 치안이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나라. 그게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관광 자원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관광을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볼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한국을 고른 이유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였으니까요. 담당자는 화면을 넘기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에 만족했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한식이 맛있다는 사람이 열에 6, 한복 같은 전통문화 체험이 좋았다는 사람이 열에 7이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 친절하고 안전한 분위기, 카드 한 장으로 다 되는 편리한 대중교통까지 만족 이유가 골고루 높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튀는 게 아니라 전부가 고르게 좋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표를 보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만리장성 하나, 자금성 하나, 그런 거대한 볼거리 몇 개로 승부하려 했는데 한국은 손님이 보내는 며칠의 모든 순간을 촘촘하게 채워놓고 있었으니까요. 만족도 97%라니. 우리 중국이 한 번도 닿아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담당자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불편한 게 있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요. 그러길래 저는 약점 하나라도 건지나 싶었죠. 그런데 그분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있죠. 구글 지도 길찾기가 좀 제한적이라 외국인분들이 처음엔 헤매기도 하고요. 작은 가게에선 해외 카드가 안 될 때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치려고 해요. 저는 잠깐 반색했지만 그분이 이어서 한 말에 다시 풀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앱 하나 깔거나 안내소에 한 번 들르면 대부분 해결돼요. 저희는 그 불편을 줄이려고 외국어 안내소도 늘리고 결제 단말기도 바꾸고 있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국은 불편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나라였고 우리는 불편을 질서라 부르며 그대로 두는 나라였으니까요. 같은 불편이라도 줄여가는 쪽과 막아두는 쪽은 손님 눈에 전혀 다르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짚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에 한 번 온 외국인이 다시 오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엔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호기심에 왔다가 막상 와보니 편하고 안전해서 또 오는 거죠. 관광은 한 번 오게 하는 것보다 다시 오게 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관광청이 그토록 외치던 재방문율을 정작 한국은 통계가 아니라 손님의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 번 온 손님조차 불편에 질려 다시는 안 오는데 한국은 처음 온 손님을 단골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약점을 찾으러 들어간 그곳에서 정작 제 무지의 밑바닥을 본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야시장에서 혼자 여행 온 캐나다 여성이었어요. 그분은 떡볶이를 손에 들고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한식이 진짜 최고예요. 길거리 음식도 깨끗하고 맛있고 혼자 다녀도 누구 하나 귀찮게 안 해요. 게다가 아플까 봐 걱정했는데 한국 병원이며 약국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물었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중국에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자 그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가보고 싶긴 한데요. 듣자 하니 입국할 때 숙소 예약이며 거주 신고며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침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호주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한국은 무비자로 그냥 들어와서 공항에서 지하철 타고 시내까지 한 번에 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비자부터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휴가는 짧은데 그 절차 밟을 시간에 그냥 한국이나 일본을 한 번 더 오는 게 낫죠. 그 청년은 K-팝 콘서트를 보러 벌써 3번째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들에 더 이상 받아칠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인터뷰마다 새롭게 쏟아지는데 우리 중국은 매번 새로운 불편으로만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치안, 음식, 콘텐츠, 결제, 교통, 언어, 비자, 입국 절차. 외국인들이 한국을 고르고 중국을 미루는 이유가 제 클립보드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져가려던 것과는 정반대의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캐나다 여성이 떡볶이를 다 먹고 옆 노점에서 호떡을 또 사드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혼자였는데도 조금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밤늦은 야시장을 외국인 여성이 혼자서 카메라를 든 채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자체가 한국의 가장 큰 광고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관광청은 화려한 영상을 수백 편씩 찍어 뿌렸지만 정작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자 혼자 밤거리를 걸어도 괜찮은 나라라는 단 한 줄의 사실이었습니다. 호주 청년은 떠나기 전에 제게 휴대폰을 내밀며 다음 한국 콘서트 일정을 보여줬어요. 벌써 다음 표까지 끊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 속에 빼곡한 한국 가수들의 이름을 보며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못 막는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보고서를 차마 그대로 본국에 낼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사실대로 쓰면 제 무능이 되고 거짓으로 쓰면 제 양심이 무너질 테니까요. 신입인 제게는 둘 다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관광은 거품입니다. 저는 그 글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속고 있을 뿐이라고 위대한 중국이 곧 다 따라잡을 거라고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는데 제 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넌 외국인 몇 명이나 데려왔는데 막상 외국 나가보면 우리 인터넷 막힌 게 제일 불편하더라. 솔직히 나도 해외여행 가면 구글 지도 못 쓰는 게 제일 답답해. 같은 중국 사람들조차 바깥 세상을 다녀온 이들은 제 글에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적였어요. 글쓴이는 외국 안 나가 봤지? 나가보면 우리 인터넷 막힌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안다. 그 댓글에 저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거칠게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올린 그 글에는 단 하나의 숫자도 단 하나의 근거도 없었다는 걸요. 제 손에 있는 건 거품이라는 단어뿐이었고 한국 쪽에는 만족도 97%, 추천의사 96%, 방한 외국인 2천만 명이라는 또렷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명색이 관광청 공무원이 숫자로 일하는 사람이 정작 제 주장에는 숫자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저는 그날 밤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을 붙잡고 언성을 높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자 외국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한 외국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았던 곳을 말한 것뿐인데요. 누가 더 위대한지를 따지러 여행 온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누가 더 위대한지 겨루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안전하게 걷고 맛있는 걸 먹고 편하게 길을 찾고 좋은 추억을 만들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내내 사람을 데려가야 할 손객 숫자로만 보고 위대함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100칸짜리 설문지에는 정작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적는 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중국으로 가겠다고 답했는가를 표시하는 칸만 100개가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 답을 받아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외국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데려가려고 애쓴 그 사람들이 지금 제게서 도망치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더 위대하냐고 삿대질하는 사람과 어느 골목이 맛집인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 둘 중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을지는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한 고궁의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눈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화나던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제 발로 이곳에 와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클립보드를 내려다봤어요. 거기엔 제가 며칠 동안 받아 적은 인터뷰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중국으로 가겠다는 대답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대신 한국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전해서, 친절해서, 편해서, 맛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놓여서.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관광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던 것처럼 거대한 볼거리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 나라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우리 중국이 한참을 따라가야 할 나라였어요. 저는 클립보드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100칸짜리 설문지에는 결국 단 한 칸도 중국으로 가겠다는 답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 여백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은 한국의 이유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도 무섭지 않은 골목,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자유,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 편리함, 그리고 늦은 밤 조심히 들어가라던 인사. 그 작고 평범한 것들이 거대한 만리장성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하기엔 제 눈앞에 그 환한 얼굴들이 너무도 분명한 증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윗선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서장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장하오, 송객 실적은 좀 나왔나? 자네가 직접 가서 외국인들을 다 데려오겠다고 큰소리쳤잖아. 저는 클립보드를 꽉 쥐었습니다. 입에서는 거짓말이 맴돌았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클립보드에는 단 한 명의 송객 실적도 없었고 대신 한국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만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명도 돌려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건 돈으로 끌어모은 거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안전하고 편해서 가는 거였어요. 화면 속 부서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네 정신이 있어, 없어. 한국 좋다는 소리를 하라고 자네 보낸 줄 알아? 저는 그 호통을 들으며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부서장님은 제게 한국의 약점을 찾아오라고 했지 진실을 찾아오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원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결론이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그 조직 안에서 윗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며칠이 그렇게 살아온 저를 바꿔놓고 말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부서장님, 한국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는 저는 못 쓰겠습니다. 그건 거짓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외국 손님을 데려오고 싶다면 한국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화면 너머에서 부서장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거짓말로 실적을 꾸며내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저는 난생 처음 해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늦은 밤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음료 하나를 샀는데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별것 아닌 한마디였는데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붙잡고 억지를 부렸는데 정작 이 나라는 저 같은 사람에게마저 늦은 밤 안전하게 들어가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음료를 들고 나와 밤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환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녔어요. 한 무리의 여성 관광객들이 깔깔 웃으며 제 옆을 지나갔고 저 앞에선 외국인 가족이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가방을 꼭 끌어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풍경이 저에겐 너무도 낯설고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중국에서 외국 손님이 이 시간에 혼자 거리를 걸으며 이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관광을 이야기할 때 늘 명소가 몇 개냐, 호텔이 몇 성급이냐를 따졌지 밤에 손님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느냐는 한 번도 지표로 삼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만 자랑했지 정작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이 작은 것들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파는 건 거대한 볼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안심이었습니다. 손님은 위대함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누리러 온다는 것. 그 한 문장이 그날 밤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명색이 관광청 공무원인 제가 가장 비웃던 작은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한 가지를 배운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걸 인정했어요. 며칠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던 중국 관광 홍보 책자가 한 장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단 한 명도 돌려세우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책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만리장성과 거대한 도시 사진이 화려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외국인이 정작 궁금해하는 것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면 인터넷이 되는지, 카드 결제가 되는지, 밤에 안전한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우리는 위대함만 자랑했지 손님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 책자를 가방에 넣으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비웃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라였으니까요. 100칸짜리 설문지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칸도 채우지 못한 그 종이를요. 그런데 호텔을 나서기 전 저는 그 설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텅 빈 칸들에 이번엔 제가 직접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고른 이유들을요.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앱 하나면 되는 길 찾기, 어디서든 되는 카드 결제, 바로 올릴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조심히 들어가라는 인사. 손객 실적을 받아내려던 그 칸들이 정작 우리 중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적는 칸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 칸 한 칸을 채우면서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출국할 땐 이 종이를 외국인의 자로 가득 채워서 위기양양하게 돌아가는 제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채워진 건 우리의 부끄러운 약점 목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칸들을 지우지 않았어요. 이게 거짓 실적보다는 훨씬 값진 거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홍보책자도 다시 한 장 펼쳐봤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 세계 최대의 문화대국. 문구는 웅장했지만 정작 그 어디에도 당신이 편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라는 한 줄은 없었어요. 우리는 손님에게 위대함을 구경시키려 했지 손님을 편안하게 모실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인터뷰한 외국인 중 누구도 그 책자에 적힌 세계 최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한 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 편한 것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게 제가 서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성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짐을 다 싸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이번엔 외면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단 한 명의 손객 실적도 없이 빈손으로 부서에 복귀했습니다. 윗선은 저를 크게 질책했어요. 백으로 들어온 신입이 큰 소리만 치고 빈손으로 왔다며 부서 전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뎠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한 건 윗선의 질책도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두 눈으로 본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만족도 97%라는 숫자, 밤늦게 안전하게 들어가라던 점원의 인사,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외국인들, 그리고 누가 더 위대한지를 따지러 온 게 아니라던 그 한마디까지요. 저는 평생 우리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는데
서울에서의 며칠이 그 믿음에 깊은 금을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설문지에 적어온 것들을 윗선에 보고서로 올렸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는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외국 손님이 오겠는지를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외국인도 쓸 수 있게 인터넷을 풀어야 한다. 외국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한다. 영어 안내를 늘려야 한다.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신입이 뭘 안다고. 우리 방식에 토를 다는 건가? 제 보고서는 읽히지도 않고 덮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조직은 손님이 왜 안 오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 거품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거요. 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머리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았어요. 한 번 뜬 눈은 다시 감기지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동안 일을 쉬게 됐습니다. 윗선에서는 제가 신입답지 않게 무너졌다며 혀를 찼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도저히 예전처럼 일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외국인을 데려와야 할 손객 숫자로만 보던 제가 서울에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마주하고 나니 그 전으로는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휴직 통보서를 받아들고 저는 조용한 방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묘하게 후련했어요. 저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관광에서만큼은 우리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요. 그건 돈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안전하게, 편하게, 친절하게 그 평범한 세 가지를 한국은 온 나라가 함께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로 몰려가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서울에서 적어온 설문지를 자주 꺼내 봤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외국인을 데려오려 했을까? 정말로 우리 관광을 살리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백으로 들어온 신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서였을까? 솔직히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손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제 실적과 제 체면을 위해 그 사람들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인터뷰마다 어긋날 수밖에요. 손님은 편안함을 누리러 왔는데 저는 제 점수를 받아내러 갔으니까요. 그 어긋남을 저는 서울에서 20번 넘게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으로 들어온 신입이 큰 소리만 치다 실적도 못 내고 휴직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무너진 건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어떤 오만함이었어요. 외국인을 손객 숫자로만 보던 눈,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우기던 목소리, 손님의 불편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만함. 그게 무너지고 나니 그 자리에 비로소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손님의 며칠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같은 거요. 어쩌면 저는 무너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선 건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그걸 깨닫는데 콧대가 산산조각 저는 며칠이 필요했지만요. 휴직을 하고 집에서 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노트북으로 서울 여행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명동의 환한 거리,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걷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거리가 화면에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분하지가 않았어요. 영상 속 외국인들은 며칠 전 제가 명동에서 붙잡고 억지를 부렸던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저 그 거리가 좋아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요. 저는 그제야 제가 그토록 채우고 싶어 하던 100칸짜리 설문지의 진짜 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은 위대한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한 나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 하나를 저는 콧대가 산산조각 나고 휴직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배운 거고요. 오히려 그곳을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외국인들을 데려오려고가 아니었어요. 손객 실적이나 유치 할당량 따위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그 사람들처럼
한 명이 평범한 여행자가 되어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안전하게 밤거리를 걷고 따뜻한 인사를 받고 길을 척척 찾으며 아무 걱정 없이 며칠을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둔 메모지에 천천히 한 줄을 적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서울에 가면 이번엔 클립보드도 홍보 책자도 없이 그냥 저도 한번